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1일 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신유정입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증시의 중요한 두 가지 대형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잭슨홀 심포지움에서의 연준 의장의 발언도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된 이번 한 주입니다. 이 긴축 사이클의 막바지에 다다랐다라는 의견이 좀 상당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여전히 매파적인 발언에 대한 위험감도 좀 존재하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최고 대장주인 엔비디아 사실 올해 이미 200%대의 상승폭을 만들어낸 상황이지만 추가 상승의 여력 그리고 호실적의 가능성이 좀 높게 예측된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미국 증시 2%대 낙폭을 보인 상황이었는데 이 엔비디아의 호실적이 기술주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의 판도를 좀 바꿔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주 미국 증시 그래도 혼조세를 보이면서 잘 힘을 받쳐주면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우리 증시 월요일 시장은 어떻게 출발했을지 지금 증시 상황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양시장 오늘 빨간불을 켜며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특히나 기술주 중심의 강세가 확인이 됩니다. 덕분에 우리 양시장 0.75% 상승하면서 2,523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코스피 시장에 지금 수급 동향까지 바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개인과 기관 투자자 양지수 모두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 좀 주의하셔야 할 점 바로 이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입니다. 지난 거래일까지 12거래일째 순매도세를 보이다가 오늘 시장 안에서 이렇게 매수 포인트로 전환을 해줬고요. 개인 투자자는 오늘로써 7거래일째 매수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반면에 외국인 투자자 223억 원의 순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닥 시장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역시나 힘차게 출발을 하면서 그 상승세 강력하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 기준으로 1.35% 상승하면서 88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시총 그 상위 종목들의 힘을 이어받아서 지금 수급 동향은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요. 기관 투자자 홀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관 투자자의 매수세가 지수에 힘을 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891억 원의 순매수세 보이고 있고요. 이에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 각각 823억 원, 14억 원의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 월요일 시장 좀 힘차게 출발을 했습니다. 이럴 때는 이번 주를 대비하면서 오늘 어떤 종목을 내 포트에 넣어야 할까 참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오늘 반도체 관련주, 특히나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에 영향을 받아서 좀 상승하는 종목들도 체크가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공략해 봐야 할까 고민이 된다라고 한다면 잠시 표적 종목 통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이 일단은 흔들렸다가 반도체 쪽에서의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엔비디아도 장중에 3% 넘게 빠졌다가 4%까지는 3.6%인가? 일단 빠졌다가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올라왔고 그다음에 나스닥 지수도 흔들렸다가 결국은 올라오면서 마무리가 됐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마이너스였다 플러스로 다시 올라오고 뭐 그러면서 지금 미국 시장은 23일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일단은 좋게 일단은 뉴스들은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도 좋게 봅니다. 200% 올라갔다고 하지만 2차 전지가 올라간 거에 비하면 뭐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200% 올라온 게 지금 우리가 실생활에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이 직접 와 있고 여러분들이 핸드폰 거의 다들 하나씩은 있잖아요. 그렇죠? 없으면 구매가 많이 되겠지만 이렇게 포화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는 앞으로 이게 뭐 더 이상 뭐 얼마나 더 발전을 하겠습니까마는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은 아직 그게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로봇 청소기 한 대 빼고는 지금 집에 돌아다니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들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단순한 거고 인공지능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단순한 경우에 그런 이제 로직으로 움직이는 경우고 앞으로의 이제 발전될 로봇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다음 달에 9월 말쯤에 ARM이 상장을 합니다. 나스닥 상장을 하는데 시가총액이 대략 76조에서 86조 정도, 뭐 79조에서 86조 뭐 그 정도 될 거라고 그러는데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이 거의 1,400조 정도 됩니다. 아마 정확하게는 1,350 몇 조 이렇게 될 거예요. 엔비디아가 그 무궁무진한 그 앞으로의 인공지능의 가능성 때문에 작년에 300조 하던 게, 400조 하던 게 거의 1,400조까지 7월 달에 달성을 했거든요. 근데 ARM이라는 회사는 과거서부터 무지막지하게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엔비디아도 그다음에 뭐 다른 뭐 인텔도 마찬가지고 많은 회사들이 ARM의 설계라든지 반도체 이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이거를 인수해 보려고 어떻게 엔비디아도 해봤고 했는데 어쨌든 이번에 그러니까 투자는 했죠. 그러니까 이번에 상장한다라 그러는데 86조, 뭐 70조, 미국에서는 우스운 일이죠. 뭐 300조, 뭐 금방 500조.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앞으로의 미래에서는 분명히 반도체가 주도하는 시장이 올 겁니다. 줄어들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라는 거는 과거에 했던 반도체를 쓸 수가 없어요. 왜? 느리기 때문에 꼬물딱지. 계속 빠르고 좋은 것들을 내놔야 되고 그 경쟁 속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위치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지만 미국에 있는 반도체 업종에 ARM이라는 회사가 상장을 한 다음에 얘네들이 계속 올라가면 그럼 미국의 반도체 관련주들이 계속 상승 탄력을 받겠죠. 그러면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반도체주들도 그때에서는 움직일 텐데 미래를 크게 보면 올해 뭐 일단은 3분기, 4분기에서부터 적자에서 적자폭을 많이 줄어드는 턴어라운드 시점을 한 4분기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내년 실적 한 3, 4월 달에 나오는 실적을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실적 3, 4월 달을 보고 지금 반도체주들이 주가는 원래 선행을 합니다. 3개월에서 빠르게는 6개월을 선행하기 때문에 지금이 바닥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시점인데 거기서 물론 발목을 잡는 게 있죠. 경기 침체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 그런 얘기는 살아오면서 맨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술혁신이라는 것 때문에 계속 이쪽을 저는 좋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당장 코앞에서는 23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고요. 자, 미국 차트를 보면서 그리고 24일 날 25일 날에서는 이제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작년에 이제 파월 회장이 안 좋은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 한번 흔들린 적이 있어요. 긴축해야 된다고 경기가 어렵다고. 근데 작년 얘기고 올해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그렇게 나쁜 얘기가 안 나온다 그러면 미국 시장도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으니 여기에서 이쪽으로 반등을 주면 그리고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도 어디까지 조정받을지는 그거는 뭐 미국 사람들 마음이지만 기술적으로 볼 때에서는 여기까지 내려와도 박스권이고 그리고 지금 정도도 충분히 조정을 받은 만큼 눌림목이라 그러죠. 올라왔다가 눌림목을 받은 거고 그리고 9월 말에서는 ARM 상장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스닥이 계속 떨어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떨어진 다음에 ARM 상장 이슈 이후에 올라가든 그러면 이제 9월 말이 되는 거고. 근데 지금 8월 이제 중순 조금 넘어간 이제 말로 접어드는 주간인데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단타치기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낙폭과대 종목들 뭐 어제도 그저께도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뭐 미코라든지 바닥에 있는 것들 건드려 보니까 폭락이 안 나오고 이렇게 수익 달성이 된단 말이죠. 이따가도 보겠지만. 그래서 지금 5%, 7% 이렇게 수익 달성들이 되는 것은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을 마무리를 했고 하락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미국에 있는 ARM 상장 이슈랑 잭슨홀 미팅이랑 그다음에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우리나라 시장도 자, 우리나라 코스피 한번 볼게요. 안 빠져요, 이제. 밑에서 지금 불씨를 3개나 모았죠. 하반 경직이라는 거예요, 이게. 코스닥도 어느 정도 떨어지니까 이제 하반 경직을 주고 이제 다시 반등을 오르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 혼자 동남아시아 올라간다고 우리나라 못 올라갑니다. 일본 시장 올라가면 따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일본 시장도 안 올라가고 필리핀도 안 올라가고 인도네시아도 안 올라가고 뭐 러시아도 안 올라가고 미국도 안 올라가는데 한국 혼자만 혼자 올라간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습니까?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 전 세계 꼴등장 안 움직이는 장인데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나라도 안 올라가는데 한국 시장이 올라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올라가는 게 잘못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 주는 거고 올라가려면 미국 시장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23일 날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상방향을 잡으면 그리고 24일, 25일 잭슨홀 미팅에서도 충격적인 뭐 그런 안 좋은 얘기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뭐 잘 버텨주면서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그때에서 우리나라도 상방향으로 이게 이번 주에 나오는 이슈들이니까 이번 주만 잘 넘겨가면 이제 이걸 하방경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많이 빠졌으니까 대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상방으로 틀었을 때 단타는 더욱더 잘 되겠죠. 많이 빠졌으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도 반도체 장비랑 많이 빠져 있었던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자동차 부품주라든지 그거 외에서도 지금 움직이는 쪽을 보면은 뭐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당뇨병 치료제라든지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무지막지하게 팔린답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라든지 뭐 이런 관련주들도 뭐 각계전투하면서 잘 움직여주고 있고 그 외에서도 지수가 지금 반등 줄라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좀 움직이는 것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지금 낙폭과대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매매 공략을 해보면 미국 시장이 급락이 없으니까 많이 빠졌고 그동안 미국 시장도 우리나라 시장도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는 조금 하방 경직을 주면서 반등을 노리는 그래서 단타거리도 조금 더 쉽게 나오는 그런 주간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지금 시장 안에서 기술주, 반도체 관련주 위주로 좀 힘을 보여주면서 우리 시장 반등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럴 때는 이 낙폭과대 종목들 단기 매매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공략해볼까? 그 부분은 잠시 후 표적 종목에서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종목 상담 신청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릴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유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다리고 계시는 표적 종목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주목하시면 좋을 종목은요. 바로 유니테스트입니다. 이 종목 어떤 지점에 진입하면 좋을지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반도체 장비 관련주인 유니테스트를 잡아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떻게 지켜보시면 좋을까요? 자, 유니테스트는 이제 반도체 장비주인데 이따가 차트를 보면 알겠지만 바닥에 있단 말이죠. 그리고 23일 날 엔비디아 실적은 일단은 좋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10월 달에 400조 하던 게 지금 1,350조, 근 1,400조까지 올해만 200% 올라갔다 그러고 작년 10월 달 기준으로 250% 올라갔는데 이게 이제 버블이냐 아니면 아니냐 이게 다시 누르고 또 올라갈 거냐 뭐 그러고 이제 열심히 싸우고 있었다가 일단 아니라는 쪽으로 결론으로 일단 미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의 뭐 시대가 로봇과 인공지능 이쪽으로의 시대가 펼쳐질 텐데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독보적이고 그다음에 지금도 여기저기에서 인공지능 반도체 좀 달라고 아우성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뭐 1,400조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더 성장성이 있다라는 쪽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그거를 어떻게 더 강하게 미국에서 기사를 써내면서 당연히 그 주가를 띄어 올리려면 미국에 있는 세력들이 열심히 그거를 수백 주씩 땡겨갖고 사야 되겠죠. 그거는 뭐 그건 가봐야 아는 거지만 일단은 뉴스가 나온 이후에서의 소문난 잔치에 또 먹을 게 없다고 또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게 이제 떨어져봤자 저는 눌림목으로 봅니다. 앞으로의 로봇과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쪽 반도체의 쓰임은 앞으로 1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날에서 그러니까 100년 안에서 여러분들 100년 동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여기서. 근데 앞으로 100년 이후에서도 지구가 존재하고 있다면 이 반도체에 대한 중요도는 계속 늘어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쪽에 있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반도체주들도 저는 좋게 바라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일단 유니테스트 바닥 쪽에 있으니까 뭐 다른 업종들도 바닥에 있는 애들은 많지만 그래도 미래로 볼 때에서는 이런 이제 반도체 장비, 그래서 얘는 이제 3D 낸드 플래시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 관련주 쪽으로 보면서 일단은 이따가 단기적인 매매 타임 가격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유독 호실적이 전망이 되는 만큼 이렇게 기술주, 반도체주들 유독 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신 유니테스트 어떤 지점에 진입하면 좋을지, 어떻게 더 잘 저점 매수 진행할 수 있을지 잠시 후 매수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겠고요. 그럼 저희는 오늘의 매수가 공개에 앞서서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에 강원랜드 16,760원을 매수가에 체크를 해봤는데요. 이 지점에서는 아쉽게 수익률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휴장 이후에 만나본 미코 1,770원의 매수가에서 7.24% 수익률 달성을 해줬고요. 그리고 두산테스타 42,000원의 매수가에서는 아쉽게 미도달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저희가 만나본 종목이죠. 에코프로비엠 31만 원의 매수가에서 4.52% 수익률을 달성을 해주면서 이렇게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960.14% 달성을 해줬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에코프로비엠을 표적 종목으로 좀 공략을 해봤습니다. 워낙 핫했던 종목이어서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까 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셨는데 오늘 시장 안에서도 상승을 해주면서 수익률을 점차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좀 기뻐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에코프로비엠 지금은 좀 어떻게 살펴보시면 좋을까요? 자,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반등이 나오죠. 바로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죄다 지금 하한가가 일단 3개가 보이고요. 나머지들도 이제 급락하는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이 흐름들이 그러니까 초전도체줄이 강할 때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약했고 초전도체줄이 약하니까 2차 전지가 좀 반등이 나오는데 사실 2차 전지 말고 맥신 해가지고 맥신 관련주 해갖고 한 2, 3일 전부터 상한가 가고 급등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시가총액이 걔네들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리고 이미 급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따라붙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61선 지지 라인에서 찍혔을 그래서 요 에코프로비엠을 이 정도 떨어지면은 단타가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 계속 위로 세게 올라간다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이 정도 거래량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먼저 보게 되면 오늘 장중에 5.45% 올라갔는데 아마 수익 달성은 좀 더 올라갔을 거예요. 지금 한 6% 정도 올라갔을 거거든요. 그래서 한 6% 정도 올라갔을 텐데 이 정도 올라갔을 때는 그냥 단타로 한 절반 정도는 끊어주시는 게 좋고요. 뭐 절반이나 그 이상 거기에서도 뭐 매도를 해놓고 또 떨어지면 또 다시 또 저점 매수 또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관련주 쪽으로는 포스코 그룹주들도 지금 반등을 주고 있죠. 포스코 그룹주들도 세지는 않네요. 포스코 DX만 좀 반등을 주고 있고 이쪽으로는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엠,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뭐 솔브레인 정도 그러니까 아주 뭐 강하게 뭐 뻗어가는 느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수익이 달성이 되면 일단은 절반이나 절반 이상 팔아주고 또 다른 거를 또 공략하면 돼요. 그리고 23일 날에 실적 발표가 엔비디아 나온 이후에서 미국의 반도체가 그래서 상승을 하느냐 하락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실적 발표를 했는데 떨어진다 그러면 뉴스에 팔아먹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때에서는 이제 또다시 종목들이 이제 흘러내리면 싸게 사는 기회가 오는 거고 그때 이후에서 실적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전망이 밝다. 근데 여태까지 미국 시장의 반도체주들이 시세를 못 주고 계속 조정을 받았으니까 이번 실적 발표에 일단 호재로 작용하면서 반등을 주게 되면 2차 전지보다는 반도체 쪽이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감안을 해서 이 정도 수익에서 한 6, 제가 한번 체크를 해보면 31만 원 정도에서 공략하는 사람들은 아까 올라올 때에서의 수익률은 대략 6. 몇몇 프로, 그러니까 한 5, 6% 수익이 났잖아요. 그러면 팔아도 돼요. 이 정도면. 단타 수익으로는 깔끔하게 일단 나온 거니까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자, 급등명중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급등명중 종목으로 미코. 자, 미코도 11,550원을 가면서 한 7.2% 정도 7.3% 정도 수익 달성을 해줬는데 일단 모양은 계속 괜찮아요. 모양은 그렇게 많이 부담되게 올라간 건 없죠. 상승하고 조정받고 이제 바닥을 잡고 반등을 주겠다는 거니까. 근데 이 정도 또 수익이 나오면 절반 정도는 항상 팔아주는 게 좋은 게 잭슨홀 미팅 이후에서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서 반등을 줄 줄 몰라도 또 잭슨홀에서 또 찬물 끼얹게 되면 다시 흔들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절반 팔고 또 올라오면 또 팔고 또 조정받으면 또 사고 그렇게 매매적인 관점으로 얘를 바라본다 그러면 뭐 손절 라인은 요 밑에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 저점이 깨진다 그러면 얘만 깨지는 게 아닐 거예요. 시장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얘가 깨진다 그러면. 그래서 얘가 깨지면 얘만 깨지는 게 아니고 시장이 하도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하도 안 좋으니까 아주 시퍼런 파란 비들을 많이 내리게 되면 얘도 저점이 깨지고 밑으로 떨어지겠죠. 얘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죄다 떨어지겠죠. 근데 얘가 여기를 깨질 않고 안 떨어진다 그러면은 지수도 반등 주고 종목도 반등 준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만 가지고 단타를 해도 시장과 함께 가는 거니까 시장 여기서 지지하고 이쪽으로 반등 주고 코스닥도 여기 지지하고 이쪽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얘도 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13,000원, 14,000원으로 갈 거니까 그래서 올라오면은 계속 분할 매도를 해서 지금 정도도 절반 정도 팔아놓고 나머지 또 올라가면 또 팔고 또 조정받으면 또 재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매매 대응을 하시는 게 아직은 좀 유리하다. 왜냐면 미국 시장이 뭐 강해야 뭐 끌고 가든가 할 텐데 만약에 나스닥이 여러분들이 막 전문가님 지금 나스닥 14,000원 넘어갔어요. 15,000 갈라 그래요. 막 엔비디아 상한가 갔대요. 뭐 걔는 상한가가 없습니다. 상한가 가듯이 막 30% 올라갔대요. 막 50% 올라갔대요. 막 그러면서 막 저쪽에 있는 반도체가 막 급등을 하고 막 다우존스 막 어제 7% 급등을 했대요. 10% 급등을 했대요. 쟤네 서킷 브레이크 걸렸대요. 너무 급등해가지고 뭐 이런 상황이 온다라 그러면 저도 여러분들한테 뭐하러 단타 칩니까? 그냥 가져가서 끌고 가면 되지. 미국 시장은 상한가 갔던데 죄다 30%씩 다 날라갔다 그러는데 뭐하러 단타를 쳐요, 그렇죠? 근데 미국 시장이 올라가질 않아요 지금. 올라가는 척하고 안 올라가고 올라가는 척하고 안 올라가고 계속 바닥만 다지고 있어서 뭐 오늘도 떨어질지 올라갈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매가 유리하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미국 시장이 폭등을 하면 그냥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미국 시장이 폭등이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적당히 먹으면 팔고 또 조정받으면 또 살 준비를 해야지 그대로 가져가면 미국 시장만이 오늘 밤에 떨어지거나 내일 밤에 떨어지게 되면 이거 7% 수익 난 거 금방 손실로 바뀝니다. 그래서 매매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유니테스트. 자 마찬가지 이것도 매매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지금 3.2%가 올라갔는데 일단 막 너무 쫓아가려고 하진 마시고 기다리면은 밀릴 수 있어요. 왜냐면 지금 지수가 어느 정도 올라왔다가 우리나라 계속 못 갑니다. 여기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우리나라 지수 혼자 만약에 오늘 급등을 한다 그러면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급등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미국은 아직 23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먼저 급등을 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반등을 계속 준다가 혼자 못 간다 그랬죠, 제가. 우리나라 시장이 전 세계를 주도하면서 1등 한국 시장이 된다? 여러분도 안 믿잖아요. 저도 안 믿어요, 그건. 미국 시장이 올라가면 따라가는 가겠지만 미국 시장과 뭐 일본 시장을 제쳐서 한국 시장이 1등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급등을 한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아무도 안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따가 밀릴 때를 생각을 해서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살살 좀 밀리죠. 그러면은 이것도 살짝 밀릴 때 한 14,000원 정도? 14,000원 정도로 밀릴 때 저점 매수 해놓고 그러다가 이제 미국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 바닥이죠. 엄청 바닥이란 말이에요. 유니테스트 엄청 바닥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저점 매수한 다음에 미국의 엔비디아 실적이 좋아서 미국의 반도체가 반등을 준다. 막 그런다 그러면은 이거 뭐 15,000원 가는 게 뭐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에서는 3에서 5% 수익 달성은 아주 쉽게 나올 수 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시장이 계속 여기서 반등 주고 올라간다는 거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최대한 저점 매수를 노리라 해서 오늘 14,000원 유니테스트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유니테스트 잡아주셨습니다. 지금 이미 3%대 상승폭이 만들어진 상황인데요. 잘 지켜보시다가 최대한 저점 매수 진행해라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14,000원을 오늘의 매수가로 잡아주셨습니다. 이 종목 시장의 흐름과 함께 어떻게 움직이는지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시장 안에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내 종목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번호 024-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걱정 말고 많은 상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바로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이 MLCC 관련주죠. 이 내년에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보이고 있는 기업이지만 아직 증시 반등이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소폭의 약세가 보이고 있고요.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는 174,500원에 2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언제쯤이면 다시 매수가에 도달할 수 있을까? 본전 회복이 가능할까? 그 점을 좀 궁금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삼성전기 언제쯤이면 좀 힘을 내줄 수 있을까요? 자, 상담에 앞서서 일단 노란톡방 열어놨으니까요. 이거 방송 끝나면 또 닫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뭐 단타로 드리는 종목들 바닥에는 것들 아마 예전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작년을 얘기하는 겁니다. 작년에 비하면은 시장이 급락이 없다 보니까 종목들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움직여요. 떨어져도 뭐 그렇게 많이 안 빠지고 그리고 올라갈 때는 한 번에 이렇게 튀어주고 그래서 지금 단타로는 괜찮은 장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안한 사람들은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시면 되고 자, 그러면 상담으로 이어가서 자, 삼성전기. 일단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대형주다 보니까 지수가 올라가야 돼요. 좀 차트로 보겠습니다. 일단은 전저점 자리를 일단은 지지를 해주고 있고 일단 반등을 기다려 보세요. 때문에 지수가 우리나라 시장도 어느 정도 빠졌지만 미국 시장도 어느 정도 빠졌기 때문에 좀 반등을 좀 노릴 수 있는 이번 주 주간에 이슈가 있으니까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잭슨홀 미팅에서 작년처럼 긴축을 얘기를 작년에는 긴축 얘기했거든요. 세계 경기가 안 좋고 뭐 긴축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난번에서는 시장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런 얘기를 조금 유하게 하거나 아니면 희망적인 얘기가 나오면 미국 시장이 오히려 더 반등을 주는 데 있어서 촉진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으니까 만약 그렇게 됐을 때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다시 위로 올라가서 2,650, 2,700 쪽으로 다시 회복을 해준다 그러면 이쪽으로 회복해준다 그러면 삼성전기도 똑같이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수가 빠지니까 삼성전기도 똑같이 빠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74,000원까지는 단번에 못 가겠죠. 지수가 2,800, 2,900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겠네요. 근데 IT의 전망은 앞으로 저는 일단은 계속 나쁘진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계속 여기 부분에서 버텼다가 확실하게 좋아지는 얘기가 나오면 그러니까 미국에서 반도체주들이 맨날 폭등을 한다. 미국 시장의 반도체주들이 바닥에서 100%, 200% 맨날 폭등하는데 한국 반도체주들은 10%밖에 안 올라갔다. 이렇게 짜증나는 얘기가 나오더라도 미국에서 반도체 폭등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때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고 지금은 미국 반도체주들도 지금 조정을 받았다가 조금씩 반등을 주려고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만 나오지 반도체가 강하다는 얘기는 아직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은 추가 매수는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버티시고 좀 오랜 시간 좀 가져가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전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정 전문가입니다. 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네, 저기 크리스탈 신소재. 크리스탈 신소재. 네네. 자, 매수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비중은 50%고요. 매수가 1,820원인가 뭐 그런 것 같아요. 1,820원이면은 올해 사신 거예요? 작년에 사신 거예요? 작년에. 작년이요? 네, 네네. 그럼 작년에 물려 있었다가 이제 수익으로 바뀌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아하. 이게 이제 그래핀 관련주 해가지고 한때 이슈로 확 움직였다가 지금 이제 그렇게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맥신이거든요.
네. 일단은 신소재 관련주 1,800원대. 일단 매수 이거 좀 아쉬운 거는 수익이 많이 났었었는데 한 네, 100, 그때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180%가 수익이 났는데 안 팔고 지금까지 갖고 가니까 좀 억울하긴 하죠. 네, 수익이어도. 네. 2,000원을 지지하면 다시 반등 주면서 지금보다는 비싸게 올라갈 것 같긴 하거든요. 많이 팔게 되더라도 한 3,000원 정도에서 한 3,500원? 3,500원. 3,000원, 3,500원 정도는 목표치가 네. 아니고 그 정도까지는 반등은 가능해 보여요. 네. 왜냐면 지금 거래가 실린 상태에서 물론 이 고점에서 장대 음봉에 거래가 실린 건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데 네. 근데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여기서 다시 더 올리면서 이거를 8,000원, 10,000원으로 땡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아, 그렇게 땡기면 참 좋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러는 그렇죠. 경우가 있고 지금 보니까 앞전에서 지금 누군가가 팔고 나갔거든요, 한번. 근데 네, 이게 손바뀜이냐 아니면 개인들한테 물량을 던져놓고 도망가냐 세력들이 일단 이 부분들은 더 철저하게 봐야 되는데 네. 만약에 안 좋은 경우, 그러니까 세력들이 털고 나갔었어도 한 번 정도 그 설거지라 그러죠. 한 번 들어뒀다가 떨어뜨린단 말이에요. 아, 그래서 그 자리가 못해도 3,000원에서 3,500원 정도 한번 올릴 것 같으니까 좀 더 가져가 보시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지금 비중이 많잖아요. 50%고. 네,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3,000원 정도 되면은 한 3분의 1을 팔고 3,500원 되면 또 3분의 1 팔면 3분의 2 팔면 3분의 1만 남죠. 비중이 많이 줄어들죠. 네, 네. 그리고 나서 한번 욕심을 내봐도 되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모든 물량을 다 가져간 상태에서 욕심을 내면은 올라가면 참 네. 좋겠지만 3,500원 찍었다가 그 다음에 1,500원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손실이거든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지금도 수익이 못 난 건 아니에요. 지금 1,800원대에서 지금 30% 넘게 수익 34% 수익 났으니까 만약에 3,500원만 가더라도 90% 수익인데 그렇게 수익으로 올라오면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는 덜어놓고 왜냐면 이 그래핀이라는 게 과거에서는 이게 굉장한 신소재로 탄소처럼 아주 단단하면서도 뭐 그래서 아주 얇은 망으로 뭐 우주까지 연결해 가지고 뭐 이게 다이아몬드보다 강하다, 뭐 그다음에 이게 뭐 전기도 잘 통한다. 그러면서 한때에선 굉장히 근데 이게 대량 생산이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대량 생산한 기술이 뭐 있다 없다 해가지고 이게 2019년도에서 급등했었다가 지금 뭐 떨어졌다가 난리를 쳤다가 최근에서 다시 움직였던 것 같은데. 네. 그래요. 한 3,500원 정도까지 올라올 때 좀 비중을 좀 줄이는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네, 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이제 자 중간 시장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전 매매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저희와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이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신 만큼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안내 바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더 생생한 시장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요. 바로 이어서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으셨던 유니테스트 지금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도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14,240원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최대한 계속해서 지켜보시다가 저점 매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요. 지금 양시장 지금 시각 상황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상승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0.54% 상승하면서 2,517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기관과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로 지수를 잘 지지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1위부터 5위까지 상승하는 종목들이 더 많이 확인이 됩니다. 삼성전자 오늘 시장 안에서 이렇게 상승세로 전환을 해줬습니다. 전장 대비 0.45% 상승하면서 66,600선 지나가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상승 출발을 했는데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지금 1%
2%대 낙폭이 확인이 됩니다. 그 외에 LG 에너지솔루션, 삼성 바이오로직스, 포스코홀딩스 역시나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지금 시장 상황입니다.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역시나 상승세 이어갑니다. 1.68% 상승폭 보여주면서 장 초반보다도 그 상승세 더 강해지고 있고요. 892선 지나갑니다. 오늘 900선을 돌파해줄 수 있을지 끝까지 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총 상위 종목들 지금 흐름 좀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시총 상위 종목들 이렇게 다소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이렇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의 강세고요. 그리고 포스코 DX 10%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 시장에서 좀 다소 큰 폭의 6%대 낙폭까지 보였는데 그 하락폭을 모두 전환을 하고 이렇게 10%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LNF 약보합권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지금 시장의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상위 종목들이 힘을 더해주면서 우리 양시장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강력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이러한 시장 안에서 어떠한 특별한 흐름이 있을지 특징 있게 움직여주는 종목은 어떻게 될지 전문가님과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서 이제 특징주들을 좀 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뭐 여기저기에서 움직이는 게 지금 저쪽이 음식업종 사료주들이죠. 지금 사료업종 그다음에 그쪽도 좀 움직이는 것 같고 많이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고기업종 뭐 우리손 FNG, 정다운, 뭐 하림, 마니커, FNG 뭐 등등 이쪽도 지금 플러스가 나고 그다음에 2차 전지 움직이고 아까 짚어드렸던 거. 그리고 오늘 화장품주들은 약하고 그다음에 게임주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섹터들도 뭐 움직이는 애들은 움직여요. 인공지능도 움직이는 애들 움직이고 2차 전지 일단 아까보다 2차 전지 좀 더 강해졌고 그리고 히토리 관련주들 움직임이 강해졌고 뭐 등등 이게 일단 한쪽의 테마로 강한 거는 맥신이랑 관련주들은 시가총액도 작고 걔네들은 뭐 이슈에 그러니까 지금 초전도체 끌어당겼던 흐름들이 그쪽의 흐름으로 옮겨간 것 같고요.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애들은 그냥 낙폭과대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봤었던 그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 이게 지금 에코프로는 별로 빠진 게 없고 그냥 올라가는 애고 에코프로 BM은 이게 61선 라인을 찍고 지금 반등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얘가 고점에서 47%가 빠졌습니다. 에코프로 BM이. 그리고 여기서 따지게 돼도 한 5, 6%? 37% 찍히는데 하도 많이 빠지다 보니까 고점 대비 많이 빠지다 보니까 반등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기술적 반등이라고 그러는데 다른 섹터에 있는 종목들도 지금 기술적 반등의 흐름들이 보여요. 뭐 지금 결제 관련주들도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애들도 보이고 보안주들도 그렇게 한 4, 5% 움직이는 애들 보는 거 보면 지금 낙폭과대 종목들이 움직이는 것 같고 각각의 이슈들은 있습니다. 지금 뭐 대정화금 같은 경우도 아마 일본 후쿠시마 아마 그 방류 이슈 때문에 과거 그런 이슈에서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로 움직이는 건지 꼭 하나의 종목이 하나의 테마로 움직이는 건 꼭 아니지만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반도체 관련주도 뭐 태양광도 가지고 있고 뭐 시스템 반도체도 가지고 있고 뭐 반도체 장비도 가지고 있고 뭐 OLED 장비도 지금 뭐 아이폰 소식 때문에 PCB 관련주 움직이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각가지의 지금 다들의 그 올라갈 만한 이슈들은 왜냐면 종목이 뭐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테마는 하나씩은 그래도 걸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있는 이슈에 움직이는 건 움직이는 건데 지금 뭐가 딱 이슈가 돼서 그쪽으로만 쏠린다라는 느낌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종목들이 각계전투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 가지고 있다 보면 그게 뭔가 이슈가 나와서 최근에 화장품 이슈 6호가 돌아온다고 급등을 했듯이 그리고 제약주들도 뭘 갖고 있으면 지금 미국에서 비만 치료제가 지금 뭐 불이 나도록 뭐 좀 팔린다라는 이슈 때문에 그래갖고 움직이듯이 당뇨병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은 시장이 급락하거나 하락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슈에 그 핑계를 대고 종목들이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이 지금 여기저기서 보여요. 그러면 그냥 바닥주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생각보다 강하진 않아요. 지금 반도체주들이 오히려
다른 애들 지금 게임주들하고 인공지능 움직일 때, 그다음에 2차 전지 움직일 때 오히려 반도체들은 거꾸로 지금 빠진 것 같거든요. 그래도 엔비디아에 대한 이슈가 아직 살아있고 그다음에 반도체에 대한 이슈는 길게 봤을 때에서 로봇 시대와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수요는 늘어날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뭐 제가 우기고 싶어도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얘기하고 우리나라에서 얘기해요. 그렇게. 누가? 반도체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반도체 현업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니면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대학 교수가 있든 대학교 찾아가서 주변에 아니면 주변에 있는 뭐 과학자들이 있으면 가서 찾아가서 물어보면은 거기서 다들 해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코엑스라든지 아니면 킨텍스라든지 백스코라든지 이런 데서 과학 박람회 무슨 뭐 인공지능 박람회 그러면 거기 기업에서 어느 정도 그런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앞으로의 반도체 미래가 망할 것 같습니까? 올라갈 것 같습니까? 반도체 수요가 많을 것 같습니까? 줄어들 것 같습니까? 그건 답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서는 안전한 쪽은 반도체가 맞는데 제일 안 움직이네요. 좀 답답하긴 하더라도 언젠가는 움직이겠죠. 어쨌든 오늘 종목들이 그래도 반등을 주고 움직이는 거는 좀 보이는데 뭐 특정하게 뭔가 몰려서 움직이는 거는 정상적인 종목에서는 그렇게 보이진 않는다. 아마도 미국 그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뭐로 하나 확 몰아서 가기보다는 그냥 낙폭과되는 종목들이 그냥 단단하게 버텨주는 느낌이 좀 더 강합니다. 자, 그래요. 이제 시장은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일단 5장에서도 계속 뭐 밀리거나 그럴 것 같진 않네요. 그냥 이 정도 버텨주면서 움직일 것 같으니까 자,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시장 계속해서 잘 버텨주고 있는데요. 특히나 낙폭과대 종목들 중심으로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단기 투자 가능한 종목들 저희가 제공해드린 표적 종목 중심으로 조금 더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종목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도와드릴 종목은 유튜브 채팅을 통해서 남겨주신 상담입니다. 바로 유진테크인데요. 매수가가 좀 높은 상황입니다. 41,15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이 반도체 장비 관련주들 오늘 좀 힘을 받고 있는데 이 종목은 소폭 하락을 합니다. 좀 언제쯤 힘을 받아줄 수 있을까? 이 매수가까지 닿을 수 있을까? 그 점을 참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전문가님, 유진테크 어떻게 보실까요? 자, 얘도 반도체 장비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뭐 떨어졌다 좀 손실을 났다 그래서 그렇게 기분 나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차트를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은 이게 지금 41,000원대면은 작년 혹은 재작년 뭐 그때 물리신 거겠죠? 여기 2022년도 여기 아니면 2021년도 이 고점에서 물렸다가 1년 넘게 지금 고생을 했다가 손실도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났었던 종목이네요. 41,000원이면은 반토막은 아니고 맞네요. 반토막 그렇죠. 50% 정도 깨졌다가 여기 최저점 50% 정도 마이너스 됐다가 기다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우상향을 하면서 정배열로 바뀌면서 계속 올라오죠. 그럼 좀만 이제 더 올라가고 버티면 수익으로 돌아서겠네요. 저 수익으로 돌아설 거라고 봅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일단은 3분기 시작 발표는 올해 한 10월 달쯤에 합니다. 10월에서 한 11월 한 중순까지 3분기 시작 발표 거기에서 하고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어요. 거기에서는 그렇게 크게 기대하면서 막 실적이 무지하게 좋아졌다, IT가 되게 좋아졌다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이렇게 움직인다 보면 그러면 이제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그때에서 아마 다들 여기저기에서 이제 바닥을 쳤다 난리를 칠 것 같은 느낌이 한 그때인데 4월 실적 발표는 내년 3, 4월 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월 달이거든요. 3월 달이니까 내년 3월 달 아유 지겨워 그렇죠? 한 5개월 남았어요. 그러니까 5개월 뒤에 그때에서의 IT의 실적들이 뭐 좋아졌다. 앞으로의 뭐 시대가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된다. 그 내년 되면은 미국에서 금리 인하한다면서요. 제가 한 얘기 아니니까 미국에서 금리 인하한다면서요. 금리 인하하면 이유가 있겠죠. 경제가 좋아졌다 내지는 뭐 물가 폭등이 그 어느 정도 잠을 재웠다 하든지 아니면은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게 되면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뭔가 모멘텀이 생기게 되면은 그쪽으로 몰리면서 다시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면 내년에서 미국에서 그 경제 모멘텀을 인공지능, 로봇, 뭐 AI 뭐 이런 쪽으로 잡아가지고 그쪽으로 하든 아니 어쨌든 그런 부분으로 부양 정책을 펼치든 해가지고 내년에서 미국에서 금리 인하한다라 그러면 뭔가 좋아지는 게 나오겠죠. 그럼 물론 미국에서 그렇게 해줘야 되겠지만 그때에 맞춰서 내년 3월 달쯤 되면은 그때서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성장주로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볼 때에서 그냥 길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물린 거잖아요. 여태까지 고생했고 고생했는데 이제부터 좋아진다는 얘기가 반도체 쪽으로 나오니까 왜냐면 올해 1분기, 2분기 적자 뭐 삼성전자 마이너스 90% 두들겨 맞고 하이닉스도 뭐 적자 뭐 6조인가 뭐 두들겨 맞고 그랬다가 이제 앞으로 점점 좀 좋아지면서 흑자로 되고 흑자로 전환하는 이유에서 나중에 1년, 2년, 3년 지나면 무슨 얘기 나오겠어요? 그동안에 반도체 팔았던 거는 판 것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자동차 한 대에 반도체가 10,000개 들어갔는데 지금은 100만 개씩 들어간다. 그러니까 엄청난 게 반도체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자동차뿐만 아니라 뭐 서버, 컴퓨터, 로봇 여기다 뭐 반도체를 어마어마하게 그냥 들어가는 상황으로 바뀌게 되면 여태까지 있었던 그 반도체 전 세계에다 팔았던 부분들은 일부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비 뭐 10배 이상 더 팔지도 모르는 거고 그럼 실적이 10배 이상 늘어날지도 모르는 거고 아무도 모르니까 미래는. 그래서 미래는 일단 가능성을 봤을 때에서 그런 가능성을 볼 때에서 이게 뭐 다시 뭐 41,000원, 45,000원 올라가는 게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데 물론 이런 시나리오가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안 되고 내년 갔더니 세계 경기가 너무 안 좋아. 해가지고 미국 경기 너무 안 좋아서 금리 인상 더더더더 올리고 미국에 있는 기업들, 은행들 다 망하고 막 구글 망하고 인텔 망하고 엔비디아 막 주가 폭락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그러면은 얘도 떨어지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전조 현상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뉴스들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맞춰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뭐 금리 인하한다는 얘기 나왔고 뭐 실적도 좋다고 얘기 나왔으니까 아직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4만 원, 45,000원 올라갈 때까지 한번 가져가 보는 게 지금은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종목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글로벌 증시, 특히나 반도체 증시가 회복된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 충분히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수익 권역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니까요.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지켜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종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역시나 유튜브로 남겨주신 상담입니다. 종목은 옵트론텍입니다. 매수가가 좀 많이 높은 상황입니다. 7,2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이 카메라 모듈 부품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오늘도 이렇게 5%대, 6%대까지의 강세를 보인 종목인데 조금 더 힘을 내줄까, 어디까지 좀 기다려야 할까 그 부분을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자, 옵트론텍 주가가 그동안에 너무 많이 빠졌는데 이런 식으로 빠졌던 게 뭐 톱텍서부터 해갖고 몇 애들이 있거든요. 자, 한번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톱텍도 과거에 뭐 이런 식으로 빠졌죠. 이렇게 주구장창 떨어지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걸 돌리고 만약에 올라간다 그래도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거고 뭐 제약주들도 이런 흐름들이 최근에 있었고 한번 이제 그 추세를 타고 흐름을 바꾸게 되면은 올라가지 말라 그래도 알아서 올라갈 때가 있는데 일단 옵트론텍 같은 경우도 지금 너무 많이 빠지고 있죠. 얘를 보니까 톱텍하고 비슷한 움직임이 쭉 빠졌다가 매수 가격이 7,200원이나 된 상태에서의 지금 뭐 이거를 뭐 손절할 수도 없고 7,200원에 물렸으니까 반토막 더 났죠. 3,500원 정도가 마이너스 50%니까 대충 마이너스 한 60, 한 4% 정도 되네요. 일단은 실적이 자, 그러니까 재작년에도 적자고 작년에도 적자였는데 올해부터 흑자 전환을 하네요. 영업이익이.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올해부터 흑자 전환 예상이네요. 컨센서스가. 2024년도에서는 적자는 아닌데 당기순이익이 좀 줄어든다고 예상이 돼 있고 2025년도에도 좀 드러나고 일단 망할 일은 없겠네요. 다행히도. 지금 증거금 100%에다가 적자라서 혹시나 뭐가 안 좋은 게 있나. 계속 흑자가 아니고 적자인가 싶었는데 그거는 아니네. 자, 그러면 그냥 버티세요. 앞으로의 지금 안 좋은 거는 이제 다 겪은 거예요. 이때 실적 적자, 이때 적자. 그러니까 적자, 시장도 안 좋았고 안 좋았으니까 떨어졌죠. 근데 이제서부터 흑자 전환한다고 하고 뭐 내년에서도 흑자 전환이 계속 이어지고 그런다 그러면 뭐 5,000원, 6,000원까지 올라올 때까지 시간은 뭐 2, 3년 걸리더라도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가져가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래요. 이거는 일단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은 모두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일단 노란 톡방 열려 있는데 시장 불안하면 일단 들어오시면 됩니다. 일단은 23일 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서의
이때가 수요일이 되겠네요. 그러면 그때 공개 방송을 할 텐데 일단 엔비디아 실적 발표 하고 나서 공개 방송 때 또 들으시면 되니까 그러면 공개 방송 들어오려면 유튜브 주소가 필요하죠. 그걸 노란톡방에다 올려놔요. 그러니까 오늘은 공개 방송이 없고 수요일 날 할 건데 미리미리 들어와 있으면 된다 말씀을 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 상담은 여기까지지만 노란톡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미리 입장하셔서 더 다양한 정보는 물론이고 공개 방송 입장 안내까지 미리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 단연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 바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입니다. 호실적이 예측되는 만큼 오늘 우리 시장 반등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기술주, 반도체 관련주들 기대가 됩니다. 이럴 때는 낙폭과대 종목들 위주로 단기 매매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 잡아주신 반도체 장비주 유니테스트 역시나 지금 비교적 저점에 위치한 종목인 만큼 최대한 저점 매수, 단기 매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제공드린 정보는요, 이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 더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